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네. 2026년 네네. 4월 25일 예. 토요일 날입니다. 네, 토요일에. 여기는 달맞이 공원입니다. 네. 80대, 90대 네. 배드민턴 운동 3판 하고, 네, 형님 동생이 네.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 건강이 제일이죠. 건강해야지요. 그렇죠. 건강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돈 아무리 벌어도 맞습니다. 건강 나빠서 예. 누워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성이 돈 있습니까? 가지고 갑니까? 네. 건강 지키고 여러분 건강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송을 계속 하려고 예, 해도 예.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이 최고죠. 건강해야 맞습니다. 방송도 하고 네. 우리가 생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운동합시다. 예, 그리고 심호흡을 자주 하시기 바라고, 예, 음식은 과식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때 맞춰서 잘 주무시고,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심호흡도 자주 하시고요. 네. 말씀 또 하세요. 네네. 우리 유기한 유튜버님과 유영선, 이 형님 동생, 이 80대, 90대 유튜버는 2년 전부터 벌써 3년이 돼 갑니다. 3년 전부터 건강방송을 2년 동안 쭉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말미암아서 우리 두 사람은 예. 신나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비난했습니다. 왜 이런 웬 놈의 이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비상계엄인가? 예, 택도 없고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비판했는데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가 계몽이 됐습니다. 예. 윤석열 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아니할 수 없었구나. 예, 그걸 깨닫게 됐죠. 그래. 네. 예.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은 왜 네. 헌재에서 파면됐을까 네. 생각해 왔으니까 아하. 사기 파면 아닐까? 네. 네. 사기 파면당한 거 아닐까? 네. 생각을 해 왔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AI에게 물어보고 답을 찾았습니다. 네. 네. 저는 90세 유기환이고 네. 친구는 80세 유형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생각이 다르니 다를 수 있지만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네. 생각이 다르니 이재명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마음대로 판단하면 됩니다. 생각의 자유니까. 예.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국회에서 가결할 때는 윤석열 계엄 선포가 예. 내란죄에 해당된다. 내란 수괴다. 해가지고 헌재에 가서는 내란죄를 빼고 네. 사기친 건 아닙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맞네. 거대 그래, 미당이 사기네, 사기. 사기친 것입니다. 아하. 윤석열 대통령도 마지막 변론에서 이거는 사기 탄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죠. 헌재에 가서 내란죄를 뺀 것은 민주당이 내란이 아닌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 그렇고 말고요. 그렇지. 고대 민주당은 내란죄를 빼고 예. 외환죄라고 합니다. 예. 윤 왜 대통령이 안 됐잖아, 또. 북한을 자극했다. 예. 북한을 자극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 그리고 장기 집권을 해책하려고 했다. 택도 없는 비행기, 무인 비행기 보냈다. 올 네. 풍성 보냈다. 소리. 예. 확성기 방송 했기 때문에 전쟁 왕이 된 것이다. 전쟁 일으켜서 아이고. 장기 집권하려고 하는 기가 것이다. 막히고. 윤석열은 우리나라가 장기 집권 할 수 있느냐? 5년마다 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장기 집권 꿈이나 아이, 배꼽, 꾸느냐? 아이, 배꼽, 아이고. 절대 그렇지 않다. 나는 장기 집권 생각도 없고 후반기에는 개헌을 아이고. 해서 단임제로 하고 자기는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하고 자기는 일찍 대통령 돼서 떠나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1심에서 무기징역이고 아직 네. 2심도 남았고 아직 3심 예. 소원까지 하면 아직 3번 재판이 남았습니다. 예,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문이며 네. 내란죄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잘못된 말입니다. 외환죄 피고인이라 불러야 그거 택도 옳은 없는 말입니다. 소리입니다. 외환은. 거대 민주당이 거짓말을 사기친 것은 분명합니다. 아,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다시 하고 헌재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전과 사범은 이며 현재 12가지 혐의로
사사기까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같은 피고인 신분입니다. 똑같은 그렇습니다. 피고인 신분이지만 근데 누구는 재판을 받고 예, 누구는 못 받아. 맞아요. 대통령이라고 안 받아. 못 재판을 받는데. 받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을 받아 예. 지금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은 권력에 관계없이 네. 평등하게 재판을 받는 것이 예. 대한민국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째 윤석열은 재판을 받고 이재용 대통령은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 대통령 되기 전에 재판을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않겠습니까? 개판 5분 전입니다, 지금.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은 사기친 것이 분명하다. 다음은 대한민국, 네. 윤- 읽어볼까요? 정청래의 전과 내역을 한번 예. 유튜브 이영서 씨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방금 읽어드린 없어질까 모르겠죠. 유기한 유튜브께서 붙잡고 하세요. 예. 네네 유기한 유튜브께서 정확하게 읽어주셨습니다. 요즘에는 AI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예. 편합니까? 네. AI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거의 다 윤석열 맞는 대통령은 것입니다. 예. 한때 일부 인사들이 망명을 하실 것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근데 망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악법도 법이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은 법치가 유지되는 삼권 분립이 분명히 존재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고 믿고 예.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살즉생하는 마음으로 예. 온몸을 던져서 계엄을 선포했죠. 예. 그런데 이 폐악 더불어민주당 폐악당이 이렇게 해서 지금은 정권을 찬탈하고 지금은 사기 대통령, 사기 정권, 사기 계엄 국회의원들이 선포는 그렇죠. 대통령의 부정선거를 권한 아닙니까? 통해서 항상 말하는 거지. 사기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고 정권을 찬탈하고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시운 2명이 낙선돼야 될 사람이 당선돼 가지고 예. 큰 소리 치고 공경호 박사가 그렇게 말씀하지 네, 않았습니까? 지금 폐악질을 하고 있죠. 자, 읽겠습니다. 정청래의 전과 내역은 또 여기서 정청래가 나오네요. 예. 다 나와야죠. 뭐 정청래 그다음에 네. 전과 내역은 1989년 대학생 시절에 미국 대사관저 점거 및 방화 폭탄 테러 미수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정청래가 민주평화당의 대표를 하고 있죠. 당시 건국대학교 재학 중이던 정청래는 서울지역 총학생회 연합의 서총련으로부터 미국 대사관저 점거 및 방화 폭탄 테러 지시를 받고 예. 동료 학생들과 함께 대사관제에 침입해서 사과탄과 사과 사제 폭발물을 사용하며 농성을 벌였죠. 네. 내화성 바닥으로 인해서 불이 붙지 않고 폭탄 역시 불량해서 폭탄이 불발돼 가지고 방화 및 폭탄 테러는 미수에 금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청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총포 도검 화학류 단속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돼서 총 6년형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으나 실제로는 2년을 복역했습니다. 1995년 광복 50주년 특별 사면으로 김영삼 대통령 때입니다. 복권됐습니다. 이재명 전과 사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과 내역의 경위를 보면 이재명의 전과 4건은 모두 공직자가 되기 전 인권 변호사 시절과 시민운동 활동 중 발생한 것으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각각의 전과는 비교적 경미하거나 공익활동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구체적 전과 사례를 보겠습니다. 검사 사칭 공모 범죄입니다. 벌금을 150만 원 받았어요. 검사 사칭. 네, 2002년 성남시 분당구에 파크뷰 특혜 사건을 취재하던 KBS 추적 60분 PD가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를 걸었고 이 과정에서
이재명이 PD에게 죄송합니다. 좀 추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수원지검 검사 이름을 알려주고 인터뷰를 협조했다는 이유로 공모 혐의가 인정돼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실제 검사 사측은 PD가 한 일이며 이재명은 억울함을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음주운전 관련입니다. 음주운전은 벌금 150만 원 받았죠. 2004년도에 이재명은 당시 이대엽 성남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긴급 상황으로 음주운전 적발됐습니다. 이재명은 여러 차례 사과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나 단순 음주운전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상황으로 설명이 됩니다. 다음에 특수 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 물건 손상, 여기는 벌금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2004년 성남 시립의료원 설립을 위해서 조례 발의를 한 한나라당 주도로 급히 폐기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시위 관련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재명은 정치에 본격 입문했습니다. 다음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50만 원 사건입니다. 2010년 지방선거 때 지하철역 인근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당시 법 개정 전의 사례이며 새누리당 후보들은 같은 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긴 합니다. 셋째, 사회적 정치적 맥락을 보겠습니다. 이재명의 낙인은 주로 보수 야권에서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과 대부분은 이재명이 인권 변호사 및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던 시절의 사건이며 심각한 범죄와는 거리가 있다는 해석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사건은 검찰과 언론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재명 측은 전과가 있지만은 그 내용과 경위를 정확히 알리며 단순 범죄자나 흉악범으로 몰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내용은 이재명 전과 사범 관련 주요 사실과 배경을 종합한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 중과 이후에 여러 범죄 혐의로 수사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전과 범죄 사실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방금 읽어드린 내용과는 달리 2025년 4월 탄핵과 함께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2025년 7월 1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 특수 공무집행 방해, 대통령 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2차 구속됐습니다. 이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구속 사례이며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 및 도주 위험이 제기됐었습니다.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이며 1심에서 내린 혐의에 대해서 무기징역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내란과 관련된 본류 재판과 체포방해 등 별도의 사건에 대한 재판이 병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과 같은 법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절차적 문제를 주장하며 항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및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진행 중인 상태라고 합니다.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AI에게 피고인 신분이 확실합니다. 네, AI에게 물어서 이제 그 답을 얻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결론을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방송 제목을 무슨 제목으로 잡았습니까? 저희가 우리 방송 제목 잡기를 거짓말 그리고 배터리가 나갔나? 아닙니다. 거짓말 그리고 네, 예, 좀 이렇게 바꾸면은 화면 햇빛과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햇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가까이 오시고 예. 그리고 약간 이렇게 틀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좀 괜찮죠? 아까 너무 햇빛 때문에 반사광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했습니다. 네, 약간 햇빛의 반사광을 줄이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점점 더하지. 이짝으로 해야지. 네네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아, 그냥 하세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AI에게 물었기 때문입니다. AI는 그 데이터를 뭐 보고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데이터와 예. 데이터가 들어오는 대로 정리를 합니다. 예. 그런데 AI는 현행 법과 조직과 제도에 의해서 정답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예. 제도에 의해서 흘러가는 역사를 그 데이터만을 수집해서 분석하고 조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의 정보를 보고 읽으면서도 우리 나름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자, 중요한 것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이재명 그가 변호사 시절에 일어난 범죄인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면을 보겠습니다. 이재명은 가짜 대통령 이재명은 그가 성남시장 시절이라든가 정치 행각을 정치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를 지지하고 그의 참모를 했던 인사들이 아니 부지사 한두 명이 아니고 자살한 한두 명이 아니고 지원 유명을 사람들이야. 달리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이 6, 7명이 되잖아요. 여러 명이 있습니다. 예. 6, 7명에 이르른다고 합니다. 자살하면서 유서까지 자, 유서까지 써서 그만 제발 정치를 그만 두십시오라고 권면하고 돌아간 인사도 있습니다. 그렇죠. 도지사 시절에는 이화영 지금 부지사를 통해서 쌍방울을 통해서 대북 송금을 한 국내법도 어기고 국제법, 유엔 제재법까지 어긴 사건이 지금 그 사건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징역형을 언도받아서 7년 현재 8개월 수감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도지사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전과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모두 전과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뿐이죠. 이것은 이재명 가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극명한 차이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 되기 이전에 예. 물론 개인의 사생활이긴 합니다만은 예. 윤석열 대통령이 형수에게 쌍욕을 하거나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다거나 윤석열 대통령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지요. 전혀 없죠. 있나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이재명은 욕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으로 아주 명이 났습니다. 아주 뭐 머리가 유명세가 가득해. 머리가 비상합니다. 아주 그리고 입벌고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잘한다는 얘기죠. 아, 앞에서
거짓말하고 뒤에서 뒤통수 치고 하는 그런 것도 잘합니다. 심지어는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쎄 사이 아주 알랑방구를 잘 끼고 아양 잘 떨죠. 뒤로 돌아서서는 뭘 했습니까? 트럼프 뒤통수 쳤잖아요. 에? 중공에 가서 또 요즘에도 하는 행태를 보면은 한미의 외교를 정상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엄연한 패권 국가는 미국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국의 그늘하에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우리가 같이 받아들이고 미국과 자유세계 우방들의 협력에 의해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혈맹으로서 그렇죠. 동맹국가로서 그동안에 해외에 많은 자본을 유치했고 그리고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설립을 대한민국의 건국을 한 것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건립한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습니까? 김일성에게 통일이 돼가지고 지금 김정은이가 북한을 치리하고 있는 그 집단과 같은 세상에서 공산주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다 한들 지금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박정희 대통령의 잘 살아 곳에 마을길을 넓히고 초가집을 없애고 공장을 짓고 세계의 기적적인 나라를 만든 박정희 대통령. 이 두 대통령이 없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재명은 왜 그렇게 미국과의 외교에 있어서 그렇게 군대도 안 가본 이재명 방위 출신 누구죠? 안규백. 예, 맞아요. 정동윤도 군대 간다고 못 국방부 갔다 장관. 왔죠? 예. 미 문화원 방화 사건 때문에 군대 못 갔을 거예요. 그렇죠? 군대 문 안에도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쥐고 있어요. 그런데 쎄쎄쎄하고 김민석, 예. 네, 김정은에게 알람방구를 낍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김민석이도 마찬가지죠. 네, 군대 도대체 대한민국의 안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국무위들이 반미주의자 운동권 출신이죠.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그러고 미군 철수하라고 그러고 전시 작전 통제권을 빨리 환수해야 한다고 그러고 뭐가 그렇게 크게 급합니까? 그렇죠. 급한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가 급하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급하고 대한민국의 외교가 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헛발질만 하고 있어. 헛발질. 예? 헛발질 한단 말이에요 지금. 헛발질 하고 있어요 지금. 내 발이 보입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된 거는 미국 그래서 때문에 해방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예. 예, 우리 대한민국이 체제전쟁 중이라 그렇습니다. 6.25 때 체제전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한민족이 민족 상장의 비극을 연출했지만은 남과 북이 전쟁을 벌인 것은 그 배후에 소련이 있었고 국제 공산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세계가 있었죠. 그래서 가치관의 대결이었고 체제 전쟁이었습니다. 그 뿌리를 보면 유물론과 유실론의 대결이었습니다. 인간이 오직 존재의 근본 그 원인이 그리고 그 뿌리가 물질에만 귀속되어 있다고 본다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짐승이 어떤 원숭이가 어떤 침팬지가 보름달 둥근 달을 떠오를 때 정한수를 떠놓고 우리 가족 잘되게 해달라 나라의 국태 민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동물 보셨습니까? 이기한 유튜버님 보셨냐고요? 못 봤죠, 그런 거. 있을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위대한 것은, 인간이 영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동물과 다른 이유는 양심이 있고 그리고 종교적인 심성이 있어서 미래를 내다보려고 하고 찾아보려고 하고 좀 우리의 근본은 어딘가를 줄여쓰시고 요걸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귀한 가치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공산주의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물공산주의, 프롤레타리 혁명은 안 되는 것이에요. 종교는 아편이다. 종교는 필요 없다.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들의 세계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유재산도 인정하지 않고, 중국이 사유재산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명한 선거 없지 않습니까? 투표가 어디 있습니까? 일당 독재 아닙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은 뭡니까?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일당 독재 아닙니까? 이제 시진핑이가 영구 독재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더 말할 나이가 없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체제에 뿌리를 두고 변증법적 유물론을 중심으로 해갖고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이 김일성 아닙니까? 3대 세습이 되고 있는 1인 독재 체제 아닙니까? 얼마나 신음하고 있는 북한 인민들이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됐고, 요즘에는 방산까지,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고, 대약산업, 모든 조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어떤 분야는 세계 최고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추구하는 주사파, 종북, 종중 세력인 변증법적 유물을 중심으로 삼은 전체주의 공산주의 깎으로 가야만이 된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다시 찾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 또 무슨 준비하신 게 있습니까? 예. 왜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가? 예.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이유. AI의 답변입니다. 네, AI의 답변을. 예, 제조업 및 경제적 협력 측면. 네. 제조업 및 경제적 협력 측면이 있고. 측면. 그 다음에 제목만 올라가서 제목만 읽어보시죠. 요거 얼마 안 됩니다. 미국은 제조업 쇠퇴와 고임금 문제로 생산 경쟁력이 약화되어 저렴한 인건비와 기술력을 갖춘 한국과 같은 제조업 강국의 투자를 유치하려 합니다. 네네. 한국은 반도체, 네. 배터리, 조선, 재생에너지, 방산 등 다양한 첨단 산업에서 경쟁력을 역할을 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확대는 미국 시장 확대 및 현지 산업 생태계 강화에도 네네네. 네, 읽을까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우리 노인네들이 방송하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네. 안보 및 지정학적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필요로 하는 이유죠. 네, 제조 및 경제적인 측면이 있고, 협력 측면, 그 다음에 안보 및 지정학적인 측면이 있어요. 한미동맹은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동북아시아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공산주의를 하면은 백성들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 아닙니까? 네. 자, 그렇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동맹국가의 경제 통상 유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은 여기에서 그 역할이 이제 가난하고 지구촌에서 가장 극심하게 가난했던 꼴등에서 1등을 다투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되게 된 것은 미국과 자유우방과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때문 아닙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시장 및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미국은 우리나라가 필요로 합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입니다. 세계 최대의 소비국가입니다.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첨단 기술 혁신과 고용 창출을 도모합니다. 한국의 첨단 부품과 소재 공급은 미국 내 4차 산업혁명 관련해
그 산업 발전의 필수 요건이 됩니다. 종합하면 미국은 경제적 안보성 필요성, 그리고 경제적 그리고 안보적 측면 두 가지 다죠. 그리고 글로벌 경쟁 구도에서 전략적인 이유로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투자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약간 꼬라지를 부리고 이렇게 이재명이 같은 거짓말 가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행포를 부리고 어깃장을 놓더라도 함부로 후려 다듬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것은 뭐냐면은 미국이 이제 비로 먹어서 죽을 지경이 된 대한민국을 살려주고 도와주고 발전케 했는데 꼬라지를 부려도 이제 컸으니까 옛날처럼 함부로 애기 다루듯이 다룰 수 없다는 것은 다른 것도 할게요. 그건 맞는 말이죠. 한국 경제가 발달한 이유. 예. 한국 경제가 발달한 이유 읽어주세요. 네, 읽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한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읽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발달한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주요 원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전쟁 이후에 재건과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경제개발 계획에 미국을 뺄 수 있습니까? 자유우방을 뺄 수가 없죠. 6.25 전쟁 후에 폐허가 된 경제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 계획을 통해서 산업화를 추진했습니다. 경제개발 5개 계획을 누가 추진했습니까? 좌파들이 추진했습니까?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이를 통해서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산업 기반을 확장하며 경제 성장을 견인했죠. 네, 두 번째, 수출 주도형의 경제 전략입니다. 한국은 자본과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출을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경공업 제품을 수출하기 시작했고 1970년대부터는 조선,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중화공업 제품 수출로 경제 규모를 확장했습니다. 여러분, 가발 수출한 것 아십니까? 신발 공장들이 활성화됐던 걸 아십니까? 섬유 산업이 활성화됐던 그때 경공업 시절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일에 여러분 그 광부들을 그리고 간호사들이 파견돼서 우리나라를 경제를 견인차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올남전에 우리 젊은이들을 파병시켜서 벌어들인 달러를 가지고 한 푼도 두 푼도 반 푼도 절약해가면서 나라 경제를 일으킨 것을 기억하십니까? 국민들의 근면성과 새마을운동이 크게 또 기여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누가 했습니까? 좌파 주사파들이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한 근면한 보수 세력들이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으로 국민들의 근면성과 단결 그리고 1970년대 농촌 발전을 위한 새마을운동은 지금 전 세계 후진국들이 모범적으로 벤치마킹하고 받아들이면서 새마을운동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사회운동과 경제성장에 큰 원동력이 된 것이 새마을운동이었고 농촌의 생산성 향상과 국민 생활 수준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네 번째, 국제사회와 협력 및 개방 경제체제 정진에 있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와 OECD 가입 1996년이었죠. 국제무대에서 한국 경제의 위상을 높이며 외국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글로벌 시장에 적극 진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술 혁신과 경제 다변화를 촉진했습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을 지금 이재명이가 했겠습니까? 이재명의 선배들이 했습니까? 정청래가 했습니까? 정청래 선배들이 했습니까?
자유우파,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했지 않습니까? 이승만 세력과 박정희 세력들이 이를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위기의 극복과 구조조정이 심각하게 상황에서 국가를 위기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과감한 구조조정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금모으기 운동 등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을 할 때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그 금모으기 운동을 누가 했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각자가 시민 각자가 애국심을 발휘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해서 한국은 짧은 기간 안에 한강의 기적이라는 나일강의 기적에 몇 배에 능가하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기적의 고도 성장을 이루면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다운 박정희 등의 경제 정책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현 정권은 얼마나 꺼지까면서 민주평화당은 얼마나 그동안에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을 악마화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음흉한 독재자라고 매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는 독재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나의 어린 아이가 개울가에서 놀다가 아름다운 물고기를 보았어요. 그 물고기가 아름답고 욕심이 나서 그 물고기에 뛰어들어서 너무너무 빛나는 아름다운 물고기를 취하고 싶어서 목숨이 그 물에 뛰어들면 목숨이 죽는지 사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아이가 그 물가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본다면 그 엄마와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설득하고 설명할 시간이나 있겠습니까? 목숨 걸고 부모가 목숨 걸고 뛰어들어서 그 어린아이를 구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은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것이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와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먼저 목숨을 지키고 목숨을 보존해야 되는 것이 첫째고, 그 다음에 그 목숨이 먹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일부 독재 요거 다 정치를 나오니까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1960년에서 1970년대 한국 경제의 급격한 발전과 산업화를 이끈 국가 주도형의 경제 전략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너무 어려울 때는 국가 주도형의 경제 발전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1960년대에서 1970년대 한국 경제의 급격한 발전과 산업화를 이끈 국가 주도형 경제 전략으로 평가받는데, 첫째,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산업화가 중요했습니다. 1962년 4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하면서 국가 주도로 사회 간접자본과 기간 산업을 구축했습니다. 초기에는 수입 대체 산업에 추진을 했지만은 이후에 수출 주도 산업화로 방향을 전환했고 고도의 성장을 이끌어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고 새마을운동 등 사회 간접자본 확충과 농업진흥정책도 병행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첫 삽을 뜨고 경복고속도로를 열려고 하는 공사가 시작됐을 때 김대중과 김영삼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누워서 있다고. 배를 깔고 누운 것이 아니라 벌러덩 하늘을 보고 대자를 쓰면서 누워서 고속도로를 막아내려고 목숨을 걸고. 차도 없는데 못하러 고속도로 만들었냐? 네.
농지만 없어진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발언 아니었습니까? 수출주도 산업과 전략입니다. 1964년 수출진흥정책을 대폭 확대해서 1965년 수출 제일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자원도 없고 돈도 없고 기술도 없는 이 나라가 수출 제일주의를 공식화했다는 이 놀라운 도전정신입니다. 정부 주도의 수출 진흥 확대 회의를 매월 개최해서 수출 목표 달성을 점검하고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수출 책임제를 도입해서 기업별 수출 할당량을 배정하고 성과에 따라 금융 지원을 차등 제공했습니다. 1975년에는 일본의 종합상사 모델을 벤치마킹한 종합무역상사를 도입해서 수출 전문화를 추진했습니다. 시장 자유화와 보호무역의 병행, 그리고 박정희 정부는 자유시장 경제를 헌법에 명시하면서도 국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해서 산업 육성과 수출 진흥을 지원했습니다. 환율 평가 절하, 금리 인상, 수입 개방 확대 등 시장 자유화 정책을 단행해서 수출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시장 자유화 정책으로 단행을 수출 것입니다. 지금 이 정부는 노란봉투법이라든가 갖은 악법을 만들어가면서 기업들을 옥죄게 하고 혹 시장 자유화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펼치지 않는가 가슴을 쓸고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관치경제와 금융경제입니다. 관치경제가 필요하기도 하고 금융을 통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 통제하고 관치하는 이유는 진정한 시장 경제를 더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지, 자유를 억제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통제하고 말살시키고 그 경제 자체의 탄력을 맞게 하는 정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경유착 구조도 형성돼서 경제의 성장과 함께 부작용도 나타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작용보다는 더 허겁하고 중요한 것은 순작용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외자 유치와 우방국의 원조를 활용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가의 원조와 차관을 적극 활용해서 기간 산업 건설과 사회 간접 자본 확충에 투입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파병을 통해서 군사 원조와 군수물자 구매 기회를 확보했으며 외화 획득에 기여했습니다. 저는 그때 군대 생활에서 압니다. 월남전을 파병을 하려고 지원했다가 제가 그 지원자 속에서 들어가질 못해서 월남전에 참여하지 못하던 추억이 있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해서 MU-16이라는 자동소총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섯 번째, 경제의 성과 및 평가는 1960년대부터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7 내지 10%를 기록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급증하고 절대 빈곤율이 크게 감소해서 민생이 향상했습니다. 수출액은 1961년 4,100만 달러에서 1979년 150억 달러 규모로 368배가 증가했으며 제조업과 중화학 공업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정부 주도의 강력한 규율과 지원 시스템이 수출 진흥과 산업화 성공에 핵심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부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고 이제 너무 기업도 이제 정부 주도의 강력한 규율과 지원만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율성과 창의성과 그리고 시장 경제의 근본 뿌리가 또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일부 주장들도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탄압으로 느끼는 그들은 자유와 그리고 공정과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정치의 민주화를 욕구를 분출시켰던 사실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과정을 자연스럽게 수용한 대한민국은 민주화까지 성공한 세계 모범 국가로서 존경받고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모습은 어떻습니까? 좌경화, 주사파화, 그리고 친북, 친중으로 흘러가면서 이제 중국의 속국이 돼버릴 위험성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제 무비자 입국하는 중국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넘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을 관광하는데 왜 40만 원씩 지원을 해야 합니까? 말도 되지 않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원칙을 적용해야 될 것입니까? 아닙니까?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그야말로 마음대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고 가진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대한민국은 그들 국가 중국에 가서 땅 한 평을 살 수 있습니까? 무슨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무슨 혜택을 받습니까? 참으로 울분이 터질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은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 아래 국가가 적극 개입해서 산업화와 수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독특한 국가 자본주의 모델로서 한국 경제의 급성장과 산업화를 견인한 중요한 기반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저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대한민국은 이제 자유시장경제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시 후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친북, 친중 아니 됩니다. 자유시장경제 다시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가 이제 모든 기업과 기업활동, 산업의 모든 분야를 적극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법적으로 규제를 최대한으로 완화 또는 해제하고 규제의 사슬에서 경제의 효율성을 갉아먹는 일들은 철저히 분쇄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58시간, 53시간 근로제 같은 그런 멍청한 그런 제도를 말아야 할 다음은 이재명의 대통령의 경제정책하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읽어볼까요? 끝날까요? 그래 조금 읽어보고 시간이 있으니까 읽어보고 마무리 대충 1시간이 넘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조치와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조치를 추진했습니다. 경제범죄에 대해서 대응을 강화했죠. 금융,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켜서 불공정 거래 및 가상자산 범죄 수사를 강화했었죠. 1년간 373명을 기소했고 범죄 수익을 1조 6천억 원 추징 성과를 냈습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시, 전담 조직 신설과 처벌 강화, 그리고 공매도 조사팀 규모 확대,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등 추진 등 강력 대응했었습니다.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해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 재정비리 근절에 나서며 부정수급 단속 강화 및 관련 법 개정 추진도 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신설과 국제공조를 통해서 피해금 환수 및 범죄 단속 강화, 산업 스파이 및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상향했고 수사 인력을 증원했었습니다. 심호흡 좀 하겠습니다. 한미일 공조 강화 등 강력 대응했었고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 배상 상향 법률 개정 추진을 통과했습니다. 금융시장 및 투자 활성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 및 첨단 기술 산업에 지원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디스플레이 등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시설 투자 세제 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면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정책 평가 및 시장 반응에 대해서 코스피 지수는 임기 내내 2600대 박스권에서 머무르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장기간 순매도를 지속하며 시장에 부정적인 역할이 있었습니다. 영향도 있었습니다. 윤석열의 금융권 개입 발언 등으로 금융시장에서는 불확실성과 투자심리 위축 현상도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경제범죄 단속 강화, 금융시장 제도 개선, 첨단 산업 육성, 서민금융 지원 등 다양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일부 정책은 시장과의 긴장과 평가 갈등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모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다시 본하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이제 50분 57초. 제목만 이제 읽으세요. 제목만 줘.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의 경제정책은 다음과 같이 분야별로 제목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활성화 및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한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금융 및 채무 조정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세 및 재정 운용을 잘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 첨단 산업에도 투자를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노동 및 사회정책에 지원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나 이외에도 부동산 금융 범죄 엄단 또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소비 쿠폰입니다. 소비 쿠폰 지원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아침 방송을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